안녕하십니까. 간중국 코리아 이태현입니다. 미국 더 힐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미국 하원 의원 아담 킨징거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화학전에 대비해 결의안을 미국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킨징거 의원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서 화학전, 생물학전 또는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지적하며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보호하기 위해 전쟁에 직접 참여할 수 있고 군대를 보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의안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이 개입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를 감안해 준비해야 할 계획을 담고 있으며 바이든 대통령에게 군대에 대한 위임장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 국방성 홈페이지에 따르면 미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후 2월 24일 유럽에 총 1만 5천 명의 병사를 배치했습니다. 현재 유럽과 영국 전역에 10만 명의 미군이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장에 기동 부대로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1단계 공격 목표였던 수도 키예프에서 패한 뒤 2단계로 넘어가 돈바스 지역을 탈환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영국 국방성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지난 4월 18일부터 돈바스에 2단계 총공격을 시작한 지 15일째입니다. 그러나 러시아군은 겨우 10여 킬로미터 정도 돌파하는 데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은 계획했던 우크라이나 군 진지를 파괴하지 못했고 지금까지 돈바스에 있는 우크라이나군의 3대 후방 보급로도 차단하지 못했습니다. 러시아군은 획기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해 돈바스는 접전 양상으로 변했습니다. 영국 국방성은 러시아 야전군이 총 125개의 전투단을 보유하고 있으며 모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장에 진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 야전군은 여름이 되면 공격력이 바닥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우크라이나 전략예비군이 미국과 나토의 중화기를 갖추고 있어 러시아군을 완전히 제지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 국방성 펜타곤의 확실한 정보에 따르면 이틀 전 돈바스의 하르코프 전장에 있던 우크라이나군이 놀라운 속도로 동쪽으로 진격해 러시아군을 40km까지 후퇴시켰다며 러시아의 전략이 헛된 것처럼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상하이 당국이 한 달 넘게 고강도 방역 조치를 시행한 이후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염병이 베이징에서 발생하고 있어 당국이 모든 곳을 폐쇄해 또다시 대중의 불만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시진핑이 고강도 방역 정책을 고수하는 데는 실제로 다른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대만 총체 경제학자 우자룽은 2일 페이스북에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상하이의 극단적 폐쇄 그리고 베이징의 비상사태까지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있어 시진핑은 빠른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상하이의 극단적 폐쇄를 재검토한 결과 크게 3가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첫 번째 효과는 내부적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전염병과 싸우기 위한 것이지만 사회 모니터링, 의무 핵상 검사, 칸막이 격리를 통해 상하이 시민들의 스트레스 정도를 간접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우자룽은 중국 당국이 상하이에 강제 격리와 무장경찰, 군대를 배치했지만 이것이 실제로 바이러스를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른바 극단적 방역은 과학적 근거가 없고 격리구역 밖의 표면적인 제로화일 뿐 확진자는 계속 증가한다. 이는 단지 당국이 상하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킬지 여부를 시험하기 위해 테스트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그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합리한 정책과 조치에도 상하이 사람들은 기껏해야 냄비를 두드리고 있고 대규모 사회적 시위가 없었다. 상하이 사람들은 홍콩 사람들과 차이가 크다. 중공 당국은 이 결과에 안심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자룽은 중공 당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정권의 안정성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 계산은 상하이의 극단적 폐쇄를 체제 방어 전쟁의 높이로 끌어올려 반란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불황의 대가를 치르면서도 구역을 나누어 격리한 것입니다. 두 번째 효과는 세계의 공급망을 깨뜨려 미국이나 서방 민주주의 진영에 한 방 먹인 것입니다. 우자룽은 서방 국가가 중국에서 생산기지 이전을 완료하기 전에 중공의 적극적인 디커플링이 서방 국가의 공급 부족을 일으켜
현재의 높은 인플레이션 현상이 더 심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구 민주주의 국가의 인플레이션이 점점 더 높아지면 미 연방준비제도는 금리 인상 속도를 높일 수밖에 없고, 이는 미국과 서구 국가들의 경기 침체로 이어질 것이 거의 확실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우자롱은 이 경제 전략을 달성하려면 상하이가 폐쇄돼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외부 세계는 상하이 항구에 상품을 내리고 싣기 위해 줄을 서 있는 선박이 몇 척인지 보기만 해도 알게 된다. 상하이 주변의 쿤산과 수저우에는 많은 대만인 사업가들이 있는데 그들은 공장을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세 번째 효과는 러시아를 겨냥한 것입니다. 서방 국가들이 이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한 중공을 규탄해 중공을 공범자로 몰아 공동 제재를 받는 결과를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공이 러시아를 대하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정치적인 말을 사용하여 러시아를 격려하고 있지만 실제 행동에서는 러시아의 요구에 그렇게 협조적이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상하이는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극단적인 제로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생산, 운송, 물류 및 소비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제 이 제로 정책은 베이징, 동북, 남서 및 중부로 확장되어 중국은 러시아를 실제로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이유를 준 것입니다. 우자롱은 러시아가 마침내 그것을 이해할 것이고 미국도 꿰뚫어 볼 것이며 중국 사람들도 그것을 알아볼 것으로 추정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공유는 나눔의 시작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